모습 보이죠? 자, 오늘 3월 모의평가 라이브 쇼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3부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3월 모의평가의 특징 어땠는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월 모의평가 이후의 학습 방향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로 알아보는 3월 모의고사 경향 분석 이것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 2부, 3부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보시고 또 취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이제 3월 모의평가의 특징이 어땠느냐 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3월 모의평가 봤을 때 이런 뭐 그래프 문제가 지금 눈에 보이죠? 우리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3월 모의평가에 봤을 때 그래프 문제 이제 보시죠.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방학 후에 이제 첫 모의고사, 아무리 이제 혼자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또 진짜 뭐 그 현장에서 딱 정말 80분이라는 압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학원에서 연습을 하든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압박감을 이겨내는 연습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시즌 3 이후에는 많이 풀게 됩니다. 많이 풀게 되는데 그럴 때 웬만하면 좀 현장에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80분 동안 집중을 해서. 그래서 작년을 제외하고요. 대체로 1등 컷이 80점대에서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단지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올렸을 때 나중에 이걸 다시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쉽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어렵다기보다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존 유형도 나오고 새로운 유형도 나와요. 원래 3월 모의평가는 이거 올해도 그랬습니다. 작년 수능에 대한 좀 오마주라고 할까? 오마주? 작년 수능에 대한 오마주이기 때문에 작년 이제 수능의 유형을 좀 충실하게 따르려고 합니다. 또 그 특징적이지 않아요. 지문의 유형이 작년 수능을 따랐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게 없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 3월 모의평가는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 선생님 한 분 모시고 같이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선택형 수능이 새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3월 모의평가 처음 보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얘네가 과연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올해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이런 새로운 수능에서 수능을 한번 봤었고 그 유형을 충실히 따라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역시 이제 교육청은 시각자료를 사랑한다. 그래프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네, 문항도 작년 수능의 유형들을 반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라든가 6번 문제, 그 다음에 뭐 14번 문제, 뭐 지문의 형태는 뭐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그 다음에 뭐 22번 문제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화작은 뭐 거의 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수능에 있던 것들 그대로 따라하는 유형들이 많았어요. 교육청이 보통 그렇지 않은데 수능을 굉장히 참고하고 어휘만 바꿔서 거의 출제했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 내적인 거, 겉모습 말고 내적인 걸 살펴보면 과연 평가원의 코드를 내적으로 정말 충실히 반영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선생님은 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푸는 게 사실은 모의고사를 연습하는 것 이외에 과연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은 거의 없었다. 작년 수능을 반영해서 기존 유형이 나왔고 아직은 좀 내적으로는 평가원의 좀 스타일을 그렇게 평가원의 코드를 완벽하게 읽지는 못했다라는 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입니다. 자, 예상 등급 컷을 한번 볼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큰 화면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 급하게 이게 지금 그래프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픽을. 왜냐하면 제가 오늘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급하게 제가 와갖고 표를 EBS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예상 등급 컷이에요. 왜냐면 뭐 실제 등급 컷은 성적표가 나와봐야 아는 건데 일단 화작은 90이고 엄매는 86입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의 격차가 보통 한 7점에서 8점 정도니까 뭐 그런 건 가장 일반적인 수준인 거고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웠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작년 수능은 일단은 수능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이거보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3월 모의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적응의 문제고 겨울방학 지나고 학교에서 또 처음 보는 시험이고 올해는 또 비대면으로 본 친구들도 많았고 1교시에 서버 터졌다고 그러더라고. 1교시에 비대면으로 봤던 친구들은 서버가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변수들은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등급 컷인데 어렵다고 느꼈다면 이게 실제로 어렵다기보다는 두 가지겠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는 그 환경 자체에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엄매와 화작의 좀 격차죠. 이게 이제 EBS에서 나온 샘플인데 제가 왜 EBS 걸 활용을 하냐면 보통 EBS의 예상 등급 컷이 거의 1, 2점 빼고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BS 거를 보통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상 등급 컷이 이제 화작과 엄매가 4점 정도 차이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번에 엄매가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샘플들은 평가원을 참고를 합니다. 교육청 것도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거를 일단 참고를 하지만 교육청 것도 일부 참고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선택 과목이 아닐 때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문법 공부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매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화작에 비해서. 왜냐면 이게 1,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화작을 봐요. 화작을 보는데 매체는 거의 안 보거든. 매체스러운 문제가 있긴 해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보통은 한 1점 정도에서 작년 수능은 좀 1점 정도 차이가 났거든. 그러니까 사실 평가원에서 굉장히 그 화작 엄매의 밸런스 자체는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이 실패한 수능이에요. 밸런스를 잘 못 맞췄어요. 그 변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시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출제했다기보다는 너무 좀 어렵게, 그리고 기존 6평과 9평의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출제를 해서 사실은 실패한 수능이었는데, 이 그 화작과 엄매의 밸런스, 그러니까 선택의 유불리가 없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잘했어. 그건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지금 1점이었는데 이게 4점 차이가 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옛날에도 그랬던 게 초반에 문법 공부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좀 많이 풀고 하면 이건 좀 나아집니다. 그 격차가 줄어요. 격차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문법은 나중에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근데 매체 생소한 건 더 쉽게 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4점의 격차는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내가 조금 더 힘들게 이걸 봤다는 얘긴데. 그래서 실제로는 엄매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격차나 5점에서 6점 정도 났을 겁니다. 원래. 이쪽이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원래 더 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격차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초반에 원래 문법 잘 못해요. 잘 못하고 매체동 생소하니까 이런 격차가 있더라는 거고 조금 더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봤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예상보다는 좀 잘 봤다. 90점 정도가 1등급 컷이라면 원래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83, 84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보다 잘 본 거고 작년엔 굉장히 쉽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답률을 좀 볼까요?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오답률 순인데 오답률 순위 잠깐 텍스트를 좀 지울게요. 이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지울게. 자, 이게 집계 시간은 20시에 집계를 한 건데 이제 학생들이 EBS에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오답률은 왜 보냐면 지금 오답률 제가 캡처해 온 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50% 이상인 거죠. 50% 이상인 것만 좀 캡처를 해봤어요. 절반 이상 틀려온 거죠. 뭐 일단은 오답률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여기 정도 문제까지는 틀릴 수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틀리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배점을 보세요. 3, 3, 2, 2, 2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6점이고 8점이고 10점이고 12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88 정도예요. 88점 정도. 아까 1컷이 몇 점이었죠? 90점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틀려도 충분히 여러분들 2등급까지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2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남들이 이제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어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영어같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남들이 다 이제 뭐 한 거야. 다 못 맞춘 것들을 내가 맞춰야 등급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을 보완해야 될 거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12번 어떤 영역이에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럼 어떤 문항인지 보자고. 12번. 12번 뭐예요? 저기 이거 뭐예요? 기술 지문이지 않습니까? 기술 지문의 보기 문항입니다. 이거 지금 77%가 틀려왔거든요. 이제 많이 틀려온 거죠. 그 다음에 21번은 지금 뭡니까? 문학이죠. 고전 문학이에요. 이건 되게 빙신 같은 거야. 이거 이렇게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뭔가 함정이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11번, 7번, 6번, 8번 이것들은 다 독서입니다. 독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서 7, 6, 8은 지금 연속으로 틀려왔다는 거죠. 이거 지금 뒤에 7, 6, 8을 보면 7번하고 8번은 이게 불가능 지문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지금 요거나 지금 여기 문제들을 보면 11번도 지금 독서 기술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불가능 지문에서 틀려왔네. 불가능 지문에서. 왜냐면 나아가 경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의 배치가 가나 지문의 경우 이게 패턴이 바뀐 거거든요. 가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지문이 가는 가능 지문이었고 나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잖아. 그러니까 불가능 지문에서 다 틀려온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2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결과적으로는 또 증명이 된 거예요. 불가능 지문을 좀 잘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문학 21번은 좀 그러니까 독특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좀. 그 문학 21번 뭐 이런 게 독특한 게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정답이 1번인데, 문학이 왜 독특하냐면, 이거 4번을 찍어왔잖아. 이 4번을 많이 찍어왔잖아. 이게 함정이야, 함정. 이 뭔가의 함정에 빠진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런 경우의 수는 그닥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좀 특이한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오답률이 이렇게 골고루 돼 있잖아, 어느 정도. 골고루 돼 있잖아. 독서는 좀 이래요. 1번 찍은 애들은 뭐 찍었다는 얘기고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문학은 독특한 거 거의 다 독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불가능 지문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등급을 올려야 되냐. 이걸 참고하실 때 오답률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또 남들이 맞춘 문제들을 내가 틀린 것들은 조금 더 빨리 보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보완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순위에 없는 문항을 틀렸잖아. 순위에 없는 거. 오답률 순위에 없는 문항을 틀렸잖아. 오답률 순위에 없는 문항을 틀렸다는 거는 그거는 제일 빨리 보완을 좀 해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오답률을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즌 5 9평 때 9평 때 어떻게 하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답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집중적으로 좀 보완을 9월 달에 빨리 해주고 10월 달에 파이널 넘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를 볼게요. 언어와 매체는 지금 8위까지가 지금 많이 틀려온 거거든요. 그럼 아까 등급 컷에 아까 그 차이를 반영한 거죠.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운 거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이거를 보고 나서 특히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의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 지금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지금 안 바꿔도 됩니다. 6평 이후에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갖고 너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 번 더 언매 봐보고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작에서 언매를 바꾼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언매에서 화작 바꾸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단 틀려온 거를 보면 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봅시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근데 여기 지금 요거 두 문제를 봐셔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건데. 이 지금 38, 36이잖아요. 이 문법입니다. 문법. 38, 36은 그러면 지금 요게 문법에서 언어에서 틀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잘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이 4번인데 지금 오답률이 이렇게 골고루 2, 3번에서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좀 개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념이 부족할 가능성.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 특기할 만한 건 없지만 이렇게 문법이라는 게 조금 더 오답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문법은 사실은 공부를 할 때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때그때 보완해 주는 게 좋아요. 문법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뭐 문장 성분을 틀렸다. 혹은 뭐 문법 요소를 틀렸다. 뭐 품사에 관한 걸 틀렸다. 이러면 그때그때 그 개념을 보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이나 문학은 오답 노트를 해도 좋습니다. 독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오답 노트를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점이야? 4점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아까 그 4점 차이가 그래서 난 거예요.
지금 오답률에 뭐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이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 순위가 어떤 의미를 좀 갖는 건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제 3월 모의고사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키워드들.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거의 수능 그대로라는 건데 수능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의 지문 배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서나 문학을 보면 일단은 독서 이론 그대로 출제가 됐죠. 독서 이론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가나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가나 지문은 최근에 그 주제 통합이죠. 주제 통합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가나 지문을 좀 보시면 이제 그 가의 경우에는 그쵸? 어떤 뭐 일반 사회나 뭐 정책에 관한 거예요. 정책. 법과 제도 정책에 관한 거죠. 법과 제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약간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경제적 성격. 그래서 이거 그냥 경제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냐인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라고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 아까 다 틀려왔죠? 그러니까 지문 배치도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바꾼 건데 10에서 13번을 지금 기술로 놨어요. 이건 좀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능 지문이죠. 그래서 보통 불가능 지문이 14에서 17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14에서 17은 뭐 인문 지문, 가능 지문이죠. 가능 지문을 지금 이쪽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순서만 살짝 바꾼 거고 뭐 다 배치는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지금 고전 문학, 고전 산문 하나 나왔고요. 고전 산문 단독이고 그 다음에 복합 지문 하나 나왔죠. 22에서 27이 복합이고요. 그래서 가사 작품하고 사설 시조하고 뭐 고전 수필과 같은 거 그런 거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현대시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다 해본 거죠. 그 다음에 현대소 이렇게 4개 지문이 출제가 됐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화작하고 이건 다 똑같아요. 화작도 뭐 화법 단독, 그 다음에 화작 융합, 그 다음에 장문 단독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지문형법 좀 이것도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독 어떤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지문형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매체 두 세트 나온 것도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문 배치가 거의 요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게 수능까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6평에 뭔가 바뀔 수가 있어요. 6평에는 뭔가 이게 새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6평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그대로 수능의 문제 형식에 따라서 물론 좀 독특한 문제 있어요. 이따 볼 건데 이거는 거의 수능과 같습니다.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문제인데 뭐 6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거의 같고 문제 유형도 우리가 좀 다 보던 것들이에요. 독특한 건 일단 좀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능의 경향을 그대로 출제가 했고요. 선택 과목은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 그러니까 문법은 어차피 분야가 다르니까 우리가 매체하고 화작을 좀 보면 되는데 매체하고 화작은 거의 수능과 가깝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그대로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3월 모의고사가 이렇습니다. 모의고사가 이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6평에서 아까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6평에서 봐야 될 건 기존 유형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 이 보통은 80% 이상 가거든요. 80% 정도. 그 다음에 6평 항상 신유형이 나올 수 있어. 이게 하나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됩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이게 보통 몇 년간 갈 수도 있고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대로 수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수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돼. 그래서 6평까지도 이 신유형에 대한 대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 그래서 6평은 요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새로운 게 뭐가 나올지. 알겠죠? 그래서 이 3월의 어떤 이런 경향성은 크게 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려는 게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평가를 분석할 때 좀 어떤 것들에 좀 키워드들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거를 좀 오늘 신경 써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 이게 신유형이 뭐가 나왔고 이걸 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모의평가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급 컷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오답률 관련된 걸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경향성 파악에서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오늘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고집이 있어요. 항상 이게 좀 달라요. 그동안 평가원에서 시각 자료를 많이 안 냈거든요. 근데 시각 자료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거 안 내면 도른자가 되나 봐요. 맨날 냅니다, 이거. 그 문학에서 낯선 작품 오늘 뭐 있어요? 별삼이인곡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별삼이인곡이라든지 숙향전은 이제 뭐 자주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인데 뭐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정보의 이 사설시조 그러니까 이 22에서 27에 있는 이 지문들은 굉장히 좀 낯선 것들이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김수영의 그 방을 생각하여 이것도 그렇고 남신의 주인공 박시묵만 물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또 무기질 청년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낯선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낯선 작품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6평이나 9평에도 물론 연계지만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비연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낯선 작품 때문에 어려웠어요? 낯선 작품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아닐 거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품이나 지문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라고.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내가 못 봤던 EBS에서 못 봤던 낯선 작품을 접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다리 노동건 숙향전이잖아. 숙향전은 잘 출제되는 작품이거든. 아까 그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낯선 작품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고집 아닌 건 아까 그런 것들 이제 수능의 경향들을 좀 충실히 반영해서 내고 있다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이제 4월 모의고사가 있고 우리가 7월 모의고사가 있고 10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3, 4, 7, 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잖아. 그러면 10월 달에 또 서울시 교육청이에요. 그럼 이때는 또 달라요. 왜 또 다르냐면 6평, 9평을 반영을 해요. 서울시 교육청. 근데 얘네는 또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4월 달은 경기도 교육청이고 경기도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인천시 교육청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또 뭔가 다르게 출제해요. 뭔가 다르게 출제. 수능의 경향은 어느 정도 따르지만 또 다르게 출제할 수가 있어서 그냥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기보다는 4월, 7월은 그냥 모의고사 연습한다. 여기에 경향을 두셔야지 이때는 이미 조금 있으면 6월 준비도 해야 되고 이때도 내신도 하고 있어요 한창 또 7월 달에도 지금 이제 6평을 본 이유기 때문에 6평이냐 7평이냐 하면 이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모의고사만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4월 7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볼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경향이 이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향성이 다르겠죠 그래서 수능의 경향들은 반영은 하겠지만 이 4월 7월은 신유형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거고 10월은 반영은 돼 있는데 어차피 이제 여기도 9월 10월 놓으면 이 9월에 더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볼 모의고사들이 교육청 건 크게 뭐 이렇게 막 점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안 나왔을 때 이걸 너무 신경 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밌는 유형들을 좀 볼게요 이런 유형들이 좀 재밌는 유형인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좀 이쪽으로 갈게요 내 얼굴 안 보이면 안 되잖아. 내 얼굴 보여야지. 자, 내 얼굴 좀 보면 일단은 독서 6번 문항 혹시 시험지가 있으면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독서 6번 문항 이게 뭐였냐면 독서 6번 문항이 이 독서 6번 문항이 이제 가나거든요. 가나. 이 가나 지문에서 6번 문항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기억 니은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서 6번 문항이 가나 지문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푸는 거예요. 가나 지문을 연결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서도 7번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풀잖아. 가나 지문에서 가 단독이 있고 나 단독이 있고 가 플러스 나 이렇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뭐 좀 연결이 끊긴다고 그래서 가나 지문 다시 볼게요. 영상이 자꾸 끊긴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 그랬을 때 이거를 두 개 연결하지 않고 원래는 따로따로 했죠. 그래서 가에서 선지를 줄이고 나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보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가나짐을 연결해 두 개를 통째로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는 7번 문항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개를 종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6번 문항을 좀 푸는 것에 이거 많이 틀려왔잖아요. 이거 아까 오답률에 있던 거였죠. 오답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가나 종합적으로 푸는 거 한 문제씩 있을 수 있어요. 독서 가나에서. 그래서 요게 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독서 17번 문항. 이것도 수능에서 나온 형태예요. 이게 이제 빈칸 추론 문항이거든요. 인문 지문에서 나온 이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 여기 뭐 철학자들이 나누는 17번 문제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뭐 가상 대화의 일부이다. 이렇게 해놓고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이래서 빈칸 추론인데 이거 지금 수능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좀 빈칸을 추론하는 인문지문에서 이게 나올지 이해해서 그거는 좀 6평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요. 6평을 봄으로써 이거 좀 지켜보고 선생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27번. 문학 27번. 문학에서 지금 27번은 이게 자주 나오는 보기 유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돼. 이런 유형. 봐봐. 형태만 보는 거야. 일단 겉으로의 형태. 문학에서 27번. 겉으로의 형태를 봤을 때 뭔가 새로운 형태처럼 느껴져. 근데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그랬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27번 문제는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한 건 27번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건 기존의 보기와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한 건 기존의 보기와 같습니다. 기존의 보기하고 똑같고 근데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가 반응한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하고 연결해서 그냥 B유형처럼 푸는 거예요. 찾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서 이거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가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찾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 연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존에 그냥 뭐예요. 복이 나오고 기존에 복이 나오고 1, 2, 3, 4, 5 이렇게 나왔던 유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은 이렇단 말이야. 이게 B 유형임을 아이고 여기 아니죠. 27번 문항이 B 유형임을 판별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를 보고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새로운 형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34번 한번 보시면 34번 34번 이제 복이 있고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선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가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앞에 거 제거하고 뒤에 거 제거 이런 식으로 봤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B 위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이렇게 가나도 마찬가지로 걸친 문항들 있잖아. 우리가 했던 걸친 문항들. 걸친 문항들의 성격을 봐야 돼. A, B가 둘 다 있는 건지 아니면 B만 봐도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1번 보시면 A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치근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하여 B는 A에 대해 눈물이 마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군. 그러면 이 선지의 성격을 봤을 때 A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A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치근하게 생각하고 관련하여 라는 건 그냥 어디에 내용이 있는 거야. 진짜 답은 B 쪽에 몰려 있어요. 지금 B 쪽에.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그 걸친 문학의 선지의 성격 우리가 시즌4에서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항도 있을 수 이런 건 좀 독특한 거예요.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화작의 40번 문항과 엄매의 43번 문항이 있어요. 화작의 이제 40번이나 엄매의 43번은 이게 사실 못 보던 문항 형태예요. 그동안 평가원에서도 좀 다루지 않았고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런 유형들인데 이런 게 좀 이게 지금 매체잖아요. 매체고 지금 화작의 40번 문항은 뭡니까? 화작 융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항 형태는 사실 본질은 A, B, C 중에 하나고 내가 판단이 안 되면 A로 그냥 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너네들이 시험 상황에서 아까 이제 요 27번 문항이라든지 요런 문항들 지금 여기 27번 문항이라든지 요 문항들은 뭔가 내가 형태를 보지 못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현장에서는 두 가지잖아.
아, 본질은 A, B, C 중에 하나다. 그렇게 풀겠다. 이거를 순발력 있게 본질은 A, B, C다라는 걸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그냥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건 그냥 A예요. 그냥 지문 차분히 읽고 가장 나중에 풀면 돼.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잖아. 어쨌든 읽으면서 B는 읽어가면서 풀 거고 C는 특정 부분을 너네가 볼 거 아니야. C는 특정 부분을 읽고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A만 남게 되니까 못 보던 유형이면 그냥 A로 푸세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거는 이게 못 보던 유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분석 자료는 주말 수업부터 걸쳐서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이 동영상 다시 복습하시면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새롭게 가나를 연결해서 푸는 문항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좀 특기할 만한 문항들이 또 나올 것인가 라는 고민, 그 다음에 뭔가 처음 보는 형태의 문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걸친 문항의 선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보편성에서 약간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제 평가원의 방향성과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예년 교육청보다 평가를 스타일이 많이 따랐습니다. 올해 이게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좀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존 수능 유형을 이렇게 좀 교육청 걸 풀면서 좀 학습을 하고 싶다. 기존의 유형들을 좀 학습을 하고 싶다. 이러면 작년 수능하고 지금 요 3평을 좀 잘 분석을 하시면 될 거야. 다시 한번 풀어보시거나 좀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보시거나 지문이 어디에 속하는지 다시 보시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유형들을 좀 지문별로 나오는 그 지문의 유형, 문제의 유형, 우리가 시즌1 때 다 했습니다. 시즌1 때 다 했기 때문에 시즌1에 여러분 교재 앞부분, 시즌1 교재 우리 수능적 분석 앞부분 보시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뭐가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지문의 유형이나 문제 유형들을 학습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6평을 봤을 때 도움도 굉장히 많이 될 거고, 또 새로운 유형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뭔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작년 수능과 3평을 공부하시면 기존의 어떤 85%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코드들이 좀 있거든요. 자세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흉내를 잘 냈어요. 흉내는 잘 냈지만 그 안에 어떤 지문의 논리적 구조라든가 지문의 논리적 구조.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래서 좀 이렇게 정제되게 만들거든요, 지문들을. 그러한 거 아직 교육청이 부족합니다. 교육청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도 그 패턴 비패턴 좀 낯선 거 아닌 거를 어떻게 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디테일한 점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세한 출제 원리까지는 글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평가원 걸 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치 불일치에 따라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지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 시즌 1의 맨 앞부분 그 배치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어떤 지문들이 배치되어 있고 내가 특별히 어디에 취약했는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그래서 지문의 영역과 문제 유형, 그쵸? 요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3평은 그것만 알아도 돼요. 첫 번째 지문은 독서 이론이고, 독서 이론 지문에서 이런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 지문이고, 가나 지문의 패턴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유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복합 지문이 있고, 복합 지문에 이런 유형이 나오고, 내가 어디를 틀렸고, 이런 분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키워드들 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거 갖고 이제 학습 방향 어떻게 잡느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요거만 10분이면 끝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일단 6평까지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내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육청 모의평가를 가지고 뭐 새로운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릴 필요가 없어요. 차분히 우리가 6평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6평까지. 새로운 유형 대비는 6평 이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작년 수능하고 3평 가지고 기존에 내가 취약한 점이나 기존에 좀 이런 유형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쭉 보시면 돼요. 그 시즌 1 때 이
뭐 지문들이 어떤 영역들이고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가능 지문은 뭐고 불가능 지문은 뭐고 운문, 산문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다 알려드렸어요. 유형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문의 영역과 문제 유형이야.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그럼 종합적 이해인지 시험 식구의 이해인지 또 보기에 어떤 그런 건지 또 산문학 6가지 유형, 독서의 A, B, C 유형, 그 다음에 지문의 영역들 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 자, 그 새로운 유형되면 6평 이후로 할 건데 6평 이후가 진짜 신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우리가 신유형 분석하고 대비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한수 모의고사나 이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면 그 신유형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존 유형의 본질에 충실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이 두 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즌 3 들어가서 전략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즌 3 때는 처음으로 전략, 모의고사의 전략 풀면서 세워볼 거거든요. 시즌 3 때는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유형 해주세요. 본질은 선생님 뭔데요? 시즌 1, 시즌 2 했던 거. 시즌 1 때 각 수능적 분석법, 접근법, 문제 유형 판단, 그리고 순서 짜는 거. 그 다음에 지문 분석했잖아. 그 세 가지. 그거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편까지 우리가 지금 하던 거 복습하면서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자. 동요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섣부른 판단 금물입니다. 이제 동요되지 말자는 거랑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본인의 실력에 대한 섣부른 판단. 뭐냐면, 잘했건 못했건, 내가 점수가 잘 나왔다 그래서, 뭐 자만해서 이제는 뭐 혼자 공부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학원에 뭐 수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에요. 또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나는 뭐 아까도 그런 얘기 들키 반대해서 하는데, 나는 그냥 수시로 대학 갈래. 수능은 포기야. 그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평가원 모의평가도 아니고 이게 지금 수능도 아니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군지 진단할 필요 없이 그냥 꾸준히 전진하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학습 태도는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요 엉망입니다.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뭐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3학년들이 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잘 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리닉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클리닉 안 했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본인 학원에서 클리닉을 못 받았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파일로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새 보면은 이 비대면으로 클리닉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의 수강 여부도 그래요. 복습 여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태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수업을 수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습 철저히 하고요. 우리가 오늘 뭐 이번 주에 배운 도산시비고 생각해 봅시다. 우부도 하잖아. 우부 어리석은 사람도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우부도 한다고요. 그래서 제발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강 충실히 하고 선생님 도와줄 거잖아. 선생님 많은 강의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 좀, 생각, 태도는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점수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평가, 모의평가도 아니고 수능도 아닙니다. 학습계획 세웁니다. 저 지금 내신에 대해서 할 텐데, 일단은 그 이 시험지 가지고는 일주일만 요거 한번 연습을 다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접근법, 지문 분석법, 문제여만 순서짝. 이거를 시즌 1 때 했던 거를 다시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뭐가 가나 지문 어떻게 하고, 가능 지문 어떻게 하고, 불가능 지문 어떻게 하고, 또 문학에서 지금 나왔듯이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우리 뭐 고전 산문 지문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지문 어떻게 하고, 복합 지문도 그냥 가나 나눠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현대 시지문 어떻게 하고, 현대 소설 지문 어떻게 하고, 세 가지. 접근법, 접근 순서죠. 지문 분석법, 문제 유형 판단과 문제 순서 짜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챙겨야 될 것. 내가 뭐 지금 스스로 우리가 뭐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그 개념을 채우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해야지 백발백중 같은 거 사서 잘 풀고 있나요? 백발백중? 백발백중 이제 사서 연습하셔야 돼. 문학 상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좀 풀어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언어 공부 문법이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들은 좀 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요구할 것도 요구하시고 또 취약한 영역 지금 나왔잖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4월 분석, 4월부터는 내신 대비도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수시를 볼 친구들.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능을 어느 정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관계된 것만 일단 수능을 채우시고 내신은 그걸 다시 복습하면서 내신을 채우는 거예요. 수능과 내신을 같이. 그다음에 지문 분석 같은 거는 좀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즌 1 때 했던 거. 그래서 학습 계획은 요 좀 세 가지 다시 이제 작년 수능 지문이나 이제 3편 갖고 요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요런 것들 복습, 취약한 영역, 그다음에 내신 대비도 신경 써라. 이게 선생님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간단하게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좀 길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자 이런 점은 아쉽죠. 자, 오늘 이제 3월 모의평가 이제 다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하고 늦은 시간에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 좀 안타까운 거는, 그 학습 태도 부분입니다. 복습만 정말 충실히 해주시고, 숙제 잘해오시고, 시즌2는. 수업을 못 따라와요. 지금 시즌2 속도가 빠르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 최대한 수능에 대한 목마름을 좀 채우시고, 비대면 강의 때는 또 수능과 내신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숙제 잘할 것, 복습 충실히, 그것만 해도 여러분 등급 나와요. 반드시 보장합니다. 나와요. 지금 비대면 강의도 밀린 친구들 있죠. 오미크론 때문에 수업 못 나오는데 비대면 밀린 친구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이 비대면 라이브 쇼 이런 프로그램조차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세요. 수능 정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의고사 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클리닉도 하는 친구들 비대면 클리닉 열심히 좀 해주세요. 4월달부터는요 다시 이제 선생님이 도장 찍으면서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새 선생님이 이제 그 사무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밤에 와서 하고 있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업무를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밀린 일들 처리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케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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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숙제, 복습, 클리닉 하라는 거 비대면 강의 수강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오늘 또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3학년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일부터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푹 주무시고 또 주말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